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사이로 한옥 지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집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마당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선아 할머니는 아침 햇살 속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확인하고 계셨다. 68세의 나이,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은 관절염으로 굵게 부어 있었지만, 손끝에는 60년 넘게 쌓아온 장의 깊이가 느껴졌다. 진우야, 오늘 아침에도 불을 지펴야 한다. 선화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다가갔다. 그는 마음속으로 무거운 생각을 했다.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2,300만 원 평생 농사 지으시며 모은 돈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형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미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걸로 치킨집 하나 차리면 딱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권리금, 인테리어, 운영자금. 손님만 들어오면 금방 불리지. 그의 눈빛에는 이미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마루 끝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빛은 슬프지만 단호했다. 손이 부풀어 있어도 주름진 얼굴에도 세월과 정성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약값은. 진우가 말을 꺼내려 하자 민호가 바로 잘랐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넌 집 지켜. 진우의 심장은 쿡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듯 무거웠다. 형은 어릴 적부터 그랬다. 먹을 것이 생기면 혼자 가져가고 용돈이 생기면 제목까지 챙겼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며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됐다. 어머니는 내가 지킬게. 진우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의 목구멍에 올라온 말이 다시 내려갔다가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는 순간 힘을 얻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검은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마당을 내려다보며 버스를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진우는 정류장에서 서 있었다. 마음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시작되었다. 막내가 호구됐네. 요즘 세상에 효자 노릇이 밥 먹여주나. 민호는 똑똑하지. 돈 들고 나가서 장사하면 금방 불릴 텐데. 진우는 웃으며 지나쳤다. 화가 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화는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는 어리석어 보였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계셨다. 저녁 햇살이 장독대를 물들이면 어머니는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고 향을 확인하셨다. 진우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손짓했다. 이리 봐라. 진우는 무릎을 꿇고 장독 앞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장 표면을 쓰다듬었다. 굳은 마디마다 오랜 세월과 가족의 역사가 스며 있었다. 보이나? 이 손, 어머니가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앞에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졌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보리고개를 견디고 전쟁통에도 가족을 먹여 살린 손. 이 손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가 있는 것이었다. 돈은 눈에 보이는데 이 손은 안 보이더라. 어머니는 낮게, 담담하게 말했다. 진우의 목구멍이 막혔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 대신 마음속에서 결심이 피어올랐다. 어머니, 제가 배울게요. 장 담그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기다림의 법칙까지. 그날 밤, 진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 장독대가 달빛 아래 반짝였다. 그건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다. 가족의 역사, 어머니의 삶,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담긴 증표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5시에 일어났다.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계셨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옆에 섰다. 뭐부터 배우면 됩니까? 진우가 물었다. 어머니는 빙긋 웃으셨다. 불부터 배워라. 장은 시간이 만드는 거지만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불을 알아야 한다. 진우는 손이 떨리며 장작을 집어넣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형은 돈을 들고 서울로 달려갔지만 진우는 이 부엌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있었다.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피어올랐다. 진우는 어머니 선아와 함께 매일 새벽을 시작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부엌에서는 장작이 타는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왔다. 진우는 앞치마를 단단히 묶고 어머니의 움직임을 따라 조심스럽게 장독을 열었다. 첫 번째는 물을 맞추는 법이다. 선아가 말했다. 너무 뜨거우면 콩이 놀라 속까지 익지 않고 너무 차가우면 불어나지 않아. 손을 물에 담가봐라. 진우는 물에 손을 넣었다. 체온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그는 느꼈다. 단순히 콩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깨우는 과정이었다. 어머니는 손끝으로 콩을 눌러보며 속도를 확인했다. 사람도 콩과 같아. 급하게 키우면 망가지고 천천히 기다리면 제대로 자란다. 선아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밤 형 민호가 돈을 들고 서울로 떠난 장면이 떠올랐다. 형은 빨리 가려 했고 자신은 천천히 배워야 했다. 그 속에서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진우는 불을 지피고 콩을 씻고 솥에 넣는 모든 과정을 어머니의 손끝을 따라 했다. 그는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 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교정해 주었다. 손은 힘을 주는 법과 놓는 법을 알아야 해. 힘을 너무 주면 모양이 부서지고 너무 약하면 형태가 나오지 않아. 진우는 자신이 만드는 메주를 눌러 담으며 장에 숨구멍을 남기는 법까지 배웠다. 선아는 덧붙였다. 숨을 쉬어야 살지. 장도 마찬가지야. 제대로 숨을 쉬도록 해야 장이 살아. 낮이 되면 진우는 마루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항아리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선대의 노하우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손끝에는 아버지, 할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까지 스며 있었다. 며칠 후 진우는 장을 한 벌 완성했다. 향이 코를 찌르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배우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진우야, 손맛만 믿지 말고 눈으로도 확인해라. 색깔, 질감, 향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진우는 장독에 담긴 메주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어머니의 눈빛과 손길을 기억했다.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형이 가져간 돈을 쫓아가거나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천천히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마당 앞에 모였다. 막내, 제대로 하고 있나? 형은 돈 벌어 금방 성공할 텐데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무심히 웃으며 지나쳤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날 오후 진우는 처음으로 발효 과정을 직접 관찰했다. 콩이 부풀어 오르며 생명을 얻는 과정은 마치 사람의 성장과도 같았다. 급하게 하면 실패하고 천천히 기다리면 완벽하게 익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형은 빨리 가려 했고 나는 천천히 배워야 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나자 진우는 장을 직접 담그는 속도와 손길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만든 장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어가는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내적 갈등을 느꼈다. 형이 서울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선택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느리게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가 부엌에서 장독을 돌보며 던진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다잡았다. 급히 가는 법만 배우는 사람은 항상 실패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천천히 익히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진우는 다시 마음을 굳혔다. 하루하루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신과 가족을 지켜가는 과정이었다. 그는 장작불 위에서 콩을 끓이며 선대의 지혜와 어머니의 손끝을 마음속에 새겼다. 어느 저녁
진우는 마루 끝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장독대를 은은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형이 돈을 따라가고 자신은 여기 남아 배움에 전념하는 선택이야말로 결국 가족과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반짝이며 60년의 역사와 세대의 손길이 담긴 장의 향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천천히 가겠다. 제대로 배우겠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구할 것이다. 서울의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민호는 양복 주머니에 남은 돈을 깍 움켜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성공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재료를 사용했고 손님은 늘어났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식중독. 민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붙들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속 의사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아기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손님 가족 중 몇 명도 증세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원가 절감과 빠른 성장을 위해 선택한 중국산 재료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다. 그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나 지금 경찰서야. 아마 구속될 것 같아. 합의금도 5천만 원이나 필요해. 진우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통장 속 20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단호히 결심했다. 형을 포기할 수 없다. 알았다. 내가 뭐라도 해볼게.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 선아와 함께 앉아 있었다. 불이 깜빡이는 부엌에서 장독대 위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선아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넘어진 놈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가족이지. 너는 집을 지켰고 지금은 형을 도와야 한다. 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집에서 만든 장과 간장, 고추장을 활용해 보건소 행사와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러 합의금 5천만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며칠 뒤 진우는 장과 간장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병마다 손으로 정확히 계량하고 포장을 깨끗하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장의 가치를 시험할 기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병원으로 가는 길,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배운 장으로 형을 구할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유치장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붓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루 밤 사이 그의 모습은 10년은 늙어버렸다. 동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화낼 수는 없었다. 형은 실패하고 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진우는 병실에서 직접 만든 장을 꺼냈다. 선아가 만들어준 3년 숙성된 장, 간장, 고추장이 담긴 병이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병뚜껑을 열자 구수한 향이 병실 안 가득 퍼졌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민호가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야. 60년 전통 방식대로. 진우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쫓던 빠른 성공과 비교되는 진우의 천천히 쌓아온 가치가 마음을 흔들었다. 중국산 재료로 빠르게 벌려고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호가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병실에서 장을 팔아 얻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했다. 5천만 원이 마련되었고 민호는 결국 합의 후 풀려났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와 민호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지만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선아는 마루 앞에서 장독대를 바라보며 앉아 계셨다. 민호는 집 앞에서 멈추었다.
무서웠지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아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들어와라. 밥 먹어라. 민호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저녁 밥상을 마주했다. 된장찌개에서 풍기는 구수한 향이 집안을 채웠다. 맛있나? 선아가 물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말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진우는 형의 눈물을 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그날 밤, 진우는 장독대 앞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장독 속에는 선화의 삶과 할머니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쌓아온 시간이야말로 형을 구하고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된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우에게 말했다. 동생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끝났을 거라.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형도 있었잖아요. 천천히 배우고 제대로 한 것이 결국 우리를 구했죠. 두 형제는 그날 밤 서로의 손을 잡았다. 침묵 속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그들은 가족의 의미와 책임,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힘을 깨닫게 되었다. 민호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몇 주가 지났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진우는 매일 새벽 어머니 선아와 함께 부엌에서 장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했다. 장독대에는 3년 묵은 된장이 녹여 있었고 구수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아침 진우는 부엌에서 콩을 씻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형은 서울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여기서 제대로 배우고 있어. 언젠가는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을 살릴 거야.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진우 씨, 혹시 한국 전통 발효식품 체험 행사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외국인 관광객도 올 예정입니다. 진우는 잠시 멈췄다. 마음속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다. 좋아요. 참여하겠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자. 우리 장마 좀 보러 줘라지. 그날 오후, 진우는 집에서 만든 장독과 포장된 장을 정성스럽게 챙겼다. 2kg씩 작은 병에 담아 준비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장이 외부에서 평가받을 순간을 맞이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병원 행사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북적였다. 일본, 중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진우와 선아는 부스를 구석에 설치했다. 다른 부스들은 화려한 전단지와 모니터, 시식 모델까지 갖추었지만 진우의 부스는 단순했다. 손글씨로 쓴 종이와 정성껏 담긴 장독만이 놓여 있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진우의 부스를 찾지 않았다. 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동생아,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직 몰라. 올 사람은 논다. 장마드로 보려줄 거야. 오후 2시경 한 무리의 관광객이 다가왔다. 그중 한 남자가 멈춰 서더니 진우의 장독을 바라보았다. 흰 의상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진우는 순간 알아차렸다. 바로 피에어, 병원에서 만난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였다. 피에어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맛보았다. 눈을 감고 깊이 향을 음미했다. 주변의 동료 셰프들도 놀라며 웅성거렸다. 이 깊이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한 독일 셰프가 물었다. 시간입니다. 6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계 없이 손으로만 넣어. 선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피에어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이 맛을 제 레스토랑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진우의 손이 떨렸다. 2kg에 100만 원. 병원에서의 거래였다.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한정 수량만 가능해요. 진우가 말했다. 피에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다.
좋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많이 구매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으로 가치가 돈으로 측정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정성과 가족의 역사가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컸다. 집에 도착하자 선아는 마루 앞 장독대를 바라보며 앉아 계셨다. 진우는 100만 원을 보여주었다. 어머니, 보세요. 이게 장 2kg의 가치입니다. 선아는 손끝으로 돈을 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 장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진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기회를 더 큰 기회로 만들고 형의 문제도 해결하며 가족의 전통을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피어와의 만남, 외국인 바이어들의 관심, 작은 부스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가족과 마을, 그리고 전통을 살리는 큰 발판이 될 수 있었다. 민호에게도 연락을 했다. 형이 병원에서 겪었던 사건과 합의금 문제를 해결한 후 이제는 장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민호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마음속에서 진우의 결단과 어머니의 손맛을 이해했다. 진우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장독대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기회를 준비하며 장을 담그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바로 이 손끝과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달빛이 장독대 위로 은은하게 비치고 구수한 된장 향이 부엌 안 가득 퍼졌다. 진우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자. 며칠 후, 진우는 서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진우 씨,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습니까? 한국식품본부 김태준입니다. 진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한국 최대 식품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그는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내일 서울에 가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히 다녀와라. 다음 날, 진우는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 로비에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의 눈을 압도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본부로 향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진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악수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서 자신의 선택이 가족과 전통을 지키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임을 느꼈다. 김태준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건소 행사와 외국인 바이어들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셰프, 일본 손님에게 팔았다고요? 놀랍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 레시피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3억 원, 로열티 포함하면 최대 8억 원까지 제시합니다. 진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머니와 상의해야 합니다. 바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시간은 금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 가치가 큰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변호사와 회계이사도 합류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공장에서는 이 레시피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 1톤까지 가능하며 원가는 절반으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받으면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머니의 장은 기계로 찍어낼 수 없지만 저희가 그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에서 흔들렸다. 8억 원, 형의 합의금, 어머니 병원비, 평생의 안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혼과 60년 전통이 상업화되는 것을 상상하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선아와 함께 배운 장의 손맛. 형을 구하기 위해 밤새 고민한 시간. 마을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 모든 것이 돈으로 팔 수 없는 가치였다.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한 결과입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거절이라니요. 이렇게 큰 돈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까요? 우리 회사는 비슷한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을 차지하면 당신들의 전통은 묻히고 말 겁니다. 그 말은 명백한 위협과 협박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의 손맛과 가족의 전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진우는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싸웠다. 형의 눈앞에 떠올랐던 8억 원.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가 장독을 쓰다듬던 모습, 선화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수십 년의 경험과 가족의 역사가 떠올랐다. 집에 도착하자 선화는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장독대 위로 은은하게 비쳤고 된장의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진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머니, 서울에서 큰 제안이 왔습니다. 8억 원까지 제시했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아는 잠시 장독을 바라보다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게 맞다. 돈은 중요하지만 이 장독대 위에 쌓인 우리 가족의 역사와 손맛을 돈으로 팔 수는 없다. 진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다. 김태준이 실제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차지하면 우리 장은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선아는 조용히 웃었다. 60년 동안 쌓아온 손맛은 흉내낼 수 없어. 그들은 기계로 찍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장은 우리 가족만이 만들 수 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거절은 시작일 뿐, 이제 진정한 싸움은 시장과의 경쟁에서 시작된다. 그는 장독대 앞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생각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가족과 전통, 손맛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달빛 아래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장독 속에는 어머니의 삶과 할머니의 역사,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민우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지난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진우와 선화의 침착한 행동과 장독대 앞에서 흐른 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결심을 다졌다. 진우는 마루에서 장독대를 점검하며 말했다. 형,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해요. 박람회가 곧 열립니다. 외국 바이어들과 만나서 우리의 장마를 직접 보여줘야 해요.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도 준비됐어.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 선아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형은 판매와 손님을 상대하고 진우는 장을 만드는 일을 맡아라. 둘이 합쳐라 완벽하란다.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급하면 장말이 상한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돈을 빨리 벌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제는 가족과 전통,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진우는 부엌에서 장을 담그고 콩을 불리고 메주를 만들어 장독에 담았다.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으로 채워졌다. 반면 민호는 포장, 운송, 바이어와의 상담 등 외부 업무를 맡았다. 형, 오늘 주문량이 많아요. 프랑스에서 또 30kg 무청이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민호는 노트북을 열어 계산했다. 좋아. 한 달 생산량은 100kg만 가능하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순으로 나눠서 보내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으로 만드는 한계가 있으니까 품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수량보다 장말이 중요합니다. 선아는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렇다. 급하게 팔 생각 말고 제대로 만들어라. 장마든 기다림에서 나온다. 며칠 동안 두 형제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장독에서 나온 된장과 간장은 깨끗하게 포장되고
라벨을 붙였으며 운송 트럭에 실렸다. 민호는 바이오에게 연락을 하고 주문서와 계약서를 정리했다. 진우는 장을 만들며 손끝에 배어있는 60년의 경험을 그대로 재현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마루에서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 이렇게 바쁘지만 마음은 안정돼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만들면서 느낀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민호는 잠시 창밖을 보며 답했다. 맞아. 나도 이제 알겠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하고 진심으로 하는 것이 결국 성공을 만든다는 걸. 그날 밤, 형제는 부엌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달빛이 장독대 위로 은은하게 비치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리의 장마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통과 가족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일부 장독에서 발효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라벨 포장이 늦어지며 민호는 조급해졌다. 동생아, 시간이 부족해. 이대로는 박람회 날까지 다 못 준비할 수도 있어.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서두르면 장맛이 상해요. 우리는 천천히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질보다 양이 먼저가 아니에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번에는 급하지 않고 제대로 하자. 그들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민호는 고객과 계약을 확정하고 진우는 장을 만들며 품질을 지켰다. 선아는 도아들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언을 주었다. 며칠 후 준비가 거의 끝났다. 장독대에는 100kg 분량의 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포장과 라벨도 완벽했다. 민호와 진우는 트럭을 빌려 서울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형, 이제 출발할 시간이에요. 박람회장에서 우리의 장을 보여줄 겁니다. 진우가 말했다. 민호는 긴장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응, 이제 제대로 보여주자. 우리가 지켜온 전통, 가족의 손맛을. 선아는 장독대 앞에 앉아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잘 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장맛은 손끝과 마음에서 나온다. 서두르지 말고 진심으로 보여주어라. 트럭이 마을을 벗어나고 논과 밭 사이로 이어진 길을 따라 달렸다. 진우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연한 마음을 나누었다. 달빛 아래 장독의 구수한 향이 아직도 집안에서 퍼지고 있었다. 진우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민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응, 끝까지 함께 가자.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두 형제와 선하의 가족은 그렇게 전통과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서울 코엑스 국제 박람회장에 도착했을 때 진우와 민호는 숨을 고르며 트럭에서 장독을 내렸다. 부스는 구석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장독 하나하나에 담긴 60년 전통과 가족의 혼이 자신감을 주었다. 민호가 부스에 간판을 걸며 말했다. 동생아, 이게 시작이다. 이제 진짜 승부를 보여줄 시간이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장마드로 이길 거라. 주변에는 한국 식품,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대형 기업 부스가 화려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큰 모니터, 시식 모델, 전단지와 홍보 영상까지 준비된 곳이었다. 진우의 부스는 단순했다. 정성스럽게 담긴 장독과 손글씨로 쓴 안내문이 전부였다. 초치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려한 부스를 향했다. 민호는 긴장하며 속삭였다. 동생아,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직 몰라. 올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 장마디 증명할 테니까. 오전 11시경 한 남자가 진우의 부스 앞에서 멈춰 섰다. 흰 의상을 입은 그는 피오였다. 프랑스 미슐랭 셰프였다. 그는 장독을 향해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다.
뒤따르는 동료 셰프 10여 명도 있었다. 피에어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맛보고 눈을 감았다. 주변의 셰프들은 놀라며 웅성거렸다. 이 깊이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한 독일 셰프가 물었다. 선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시간입니다. 6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손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기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피에어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제 레스토랑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민우가 다가와 다독였다. 동생아, 우리가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야. 자신감을 가져. 그 순간 한국식품의 김태준이 부스 앞을 지나가며 비꼬는 듯 말했다. 시골 된장이 여기서 뭘 하겠어. 화려한 마케팅과 대량 생산 앞에서는 금방 묻힐걸. 진우는 숨을 고르고 민우와 눈빛을 교환했다. 말로 이길 게 아니야. 우리의 자마드로 보여주자. 오후가 되자 외국인 바이어들이 하나둘 진우의 부스로 모이기 시작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의 바이어들이 눈을 반짝이며 장독을 관찰하고 시식을 요청했다. 이 깊은 맛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과 손끝이 만든 말입니다. 진우가 설명했다. 피에어와 동료 셰프들은 시식 후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일본 바이어는 말했다. 우리는 매달 30kg씩 구매하겠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60년 손맛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민호는 당황했지만 즉시 계산을 시작했다. 한 달에 100kg 제한, 주문량과 공급량을 조정하며 품질을 우선으로 한 전략을 세웠다. 그때 김태준이 다시 부스에 나타났다. 이제 알겠다. 장마드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우리 회사는 대량 생산과 마케팅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대량 생산보다는 정성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자맛과 전통은 기계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박람회가 끝날 무렵 진우와 민우의 부스는 인파로 가득 찼다. 외국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장을 구매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100kg 한정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정기 계약이 성사되며 수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민호는 흥분하며 말했다. 동생아, 우리가 해냈어. 말로만 듣던 장마드로 승부를 했어. 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응, 우리가 천천히 준비한 시간과 정성이 바로 이 순간을 만든 거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켰지. 선아는 부스 한쪽에서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아라. 급하지 않고 제대로 한 것이 결국 세상을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다. 박람회가 끝난 후 외국 바이어와 계약이 확정되었고 한국 식품의 김태준도 멀찍이 부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는 단순한 돈이 아닌 전통, 가족,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 진우와 민호는 트럭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동생아, 이제 알겠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킨 것이 결국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어. 진우는 손을 내밀어 형과 잡았다. 맞아요. 가족과 전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달빛이 트럭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장독대에서 풍기는 향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60년 동안 쌓인 전통과 가족의 선택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과 도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손맛과 전통을 지키며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박람회 이후 진우와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300개의 장독이 달빛 아래 반짝였고 그 안에는 60년의 손맛과 가족의 혼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작은 마을의 장마를 세계로 전파할 기회를 얻었다. 동생아, 이제 시작이다. 세계 각국 바이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해. 민호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독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응.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해야 해요. 손맛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들은 우선 박람회에서 만난 피에어와 연락을 취했다. 피에어는 프랑스 파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공급하기를 원했고 장맛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진우 씨, 장맛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이 맛을 프랑스의 셰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단, 매달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피어가 말했다. 민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가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장량은 100kg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30kg, 일본 20kg, 독일 20kg, 미국 15kg, 영국 10kg, 캐나다 5kg 정도로 나눠 공급하면 됩니다. 진우는 계획을 듣고 미소 지었다. 좋아요. 손으로 만드는 한계는 있지만 품질과 전통은 지킬 수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선아와 함께 장을 담그고 메주를 만들어 장독에 담았다. 민우는 바이어와 계약을 정리하고 포장과 운송을 책임졌다. 두 형제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했다. 며칠 후 프랑스 바이어가 파리에서 방문했다. 피어와 동료 셰프들은 직접 장을 맛보고 감탄했다. 이 맛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60년 손맛과 시간, 그리고 정성이 만들어낸 깊은 맛입니다. 피어가 말했다. 독일과 일본 바이어도 이어서 장을 시식했다. 모두 눈을 감고 깊은 향을 음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바이어 중 한 명은 말했다. 교토의 100년 된 장집보다 더 깊습니다. 매달 꾸준히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정 수량만 가능합니다.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어들은 만족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30kg, 일본 20kg, 독일 20kg, 미국 15kg, 영국 10kg, 캐나다 5kg로 한 달 총 100kg 공급 계약이 확정되었다. 한 달 매출은 약 1억 원, 연간 12억 원에 달했다. 민호는 흥분하며 말했다. 동생아, 우리가 해냈어. 60년 손맛과 가족의 전통으로 세계 바이어들과 계약을 체결했어. 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한 것이 바로 이 결과를 만들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킨 거야. 선아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아라. 급하게 달리지 않고 제대로 준비한 것이 세상을 움직였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다. 이후 두 형제는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했다. 콩을 씻고 메주를 띄우는 일, 장을 만드는 일까지 마을 주민 20명이 함께 일했다. 마을 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은 손맛과 전통을 배우며 일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니까 일이 수월해요. 그리고 마을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진우가 말했다.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마을, 그리고 전통을 함께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좋아. 하루가 끝나면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 나란히 앉았다. 달빛이 장독을 비추고 구수한 장 냄새가 마당에 퍼졌다. 진우는 손을 내밀어 형과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 진짜 부자가 되었어. 앞으로도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마을과 가족, 그리고 전통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60년간 쌓인 손맛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자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진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계속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전통과 가족을 지키며 나아가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길.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민호와 선아는 진우의 다짐을 듣고 함께 손을 맞잡았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은 가족과 전통,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진정한 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람회와 국제계약 이후 진우와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300개의 장독은 이미 가득 찼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더 많은 장독과 인력이 필요했다. 동생아, 이제 우리 방식대로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손맛을 잃으면 안 된다. 민호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콩을 씻었다. 품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때 서울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다. 김태준이 한국식품을 통해 대규모 생산된 장과 유사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것이었다. 광고와 마케팅이 강력했기 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대량 생산장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분노와 걱정을 동시에 느꼈다. 동생아,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 묻히면 어떻게 하지? 시장 점유율을 다 뺏길 수도 있어.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자. 장맛과 정성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우리는 돈보다 전통과 가족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잖아. 두 형제는 즉시 전략을 세웠다. 박람회와 국제 바이오를 통해 우리 장의 특별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장 담그는 체험 프로그램과 시식 행사를 열기로 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역사,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첫 시식 행사 날,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 온 바이어들이 마을을 방문했다. 진우와 민호는 부스에서 직접 장을 설명하며 손맛과 정성을 강조했다. 이 장은 6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계로 찍어낼 수 없고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말입니다. 진우가 말했다. 바이어들은 장을 맛보고 감탄했다. 일본의 한 바이어가 말했다. 교토의 100년 된 장보다도 깊습니다. 매달 꾸준히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민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했다. 한 달 100kg 한정입니다. 하지만 품질은 보장합니다. 손으로 만드는 장이니까요. 그 순간 한국식품의 김태준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부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골 된장 따위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나 우리 대량 생산품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다.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편리함은 단기간의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의 장은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가족과 전통의 가치입니다. 그 말에 김태준은 잠시 말없이 부스를 바라보았다. 주변 바이어들도 진우의 진심과 정성을 눈치챘다. 대량 생산장은 눈에 보이는 편리함과 가격 경쟁력만 있을 뿐 60년 손맛과 가족의 정성을 담을 수 없었다. 박람회와 시식 행사가 진행될수록 진우와 민호의 부스는 인파로 가득 찼다. 한국식품 부스보다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전통과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맛에 끌려왔다. 민호는 흥분하며 진우에게 말했다. 동생아, 우리가 해냈어.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어. 돈과 광고가 아닌 손맛과 정성이 이겼어. 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온 전통을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선아도 마루 앞 장독대에 앉아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아라.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한 것이 결국 세상을 움직였다. 이제 마을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세상에 알려졌다. 박람회가 끝난 후 진우와 민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인 장 생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외국 바이어들은 매달 찾아와 장을 구매하고 마을 주민들은 장담그기 체험을 배우며 일자리를 얻었다.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고
장독대 앞에서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세상을 향해 전통의 가치를 알렸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 앉았다. 달빛이 장독을 은은하게 비추고 구수한 장 냄새가 마당에 퍼졌다. 진우가 손을 내밀어 형과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고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함께했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 앞으로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자. 선아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지켜온 것, 그리고 앞으로 지켜갈 것, 그것이 우리 가족과 마을의 힘이다. 돈과 편리함이 아닌 진심과 정성이 세상을 움직인다. 진우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은은하게 빛났고 60년 동안 쌓인 전통과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잠시 침묵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세상의 유혹과 경쟁 속에서 가족과 전통을 지키며 나아갈 것이다. 60년 손맛과 가족의 혼이 담긴 장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세상에 전하는 사랑과 역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나고 진우와 민호의 작은 시골 집마당에는 300개가 넘는 장독이 질서정연하게 놓였다. 처음에는 30개뿐이었던 장독이 이제는 10배로 늘어나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마을 주민 20명이 일자리를 얻어 콩을 씻고 메주를 띄우며 장을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었다. 동생아, 우리 정말 멀리 왔어. 처음엔 작은 마을 장말이 이렇게 세계로 퍼질 줄 몰랐지. 민호가 흐뭇하게 말했다. 진우는 장독대 앞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를 맡으며 답했다. 응.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 것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어요. 손맛과 정성을 지킨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선아는 장독대 앞에 앉아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보아라. 손맛을 지키며 노력한 것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구나. 그날도 진우와 민호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장독대 주변을 점검했다. 장마다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고 메주가 잘 발효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7 바이어들이 매달 방문하며 장을 구매했고 마을 체험 관광객들도 장담그기와 시식에 참여했다. 프랑스에서 이번 달 50kg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공급할 수 있을까요? 진우가 말했다. 민호는 웃으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우리가 한 달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은 100kg다. 기존 계약을 고려하면 일부는 다음 달로 미뤄야 해. 하지만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품질이 가장 중요하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기계로 찍어낼 수 없지만 손맛과 정성을 지킨 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그때 김태준이 서울에서 다시 연락을 해왔다. 한국식품에서는 여전히 대량 생산장을 홍보했지만 진우와 민호의 전통장은 이미 국제 바이어와 관광객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김태준은 화려한 광고와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정성과 진심을 따라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우와 민호는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동생아, 처음엔 내가 돈만 생각했지. 이제 알겠어. 가족과 전통,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진짜 부자라는 걸. 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했어요. 가족과 전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선아는 두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지켜온 것, 앞으로 지켜갈 것, 그것이 우리 가족과 마을의 힘이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함께하면 길은 열릴 거라. 그날 밤,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장독 속장을 바라보았다. 장독마다 60년의 손맛과 가족의 혼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통과 가족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했다.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장담극이 체험을 즐기고 장의 깊은 맛을 경험하며 감탄했다. 마을 사람들은 손맛을 배우고 전통을 지키며 생계를 유지했다. 진우와 민호는 단순히 장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 가족과 마을, 전통을 지키는 리더가 되었다. 동생아, 이제 알겠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고 가족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진짜 부자야. 민호가 말했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지켰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별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장독에서 퍼지는 구수한 향이 밤하늘과 어우러졌다. 60년 전통, 가족의 노력, 그리고 마을의 힘이 하나로 모여 진정한 부와 행복을 만들어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와 민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장을 만들고 외국 바이어의 주문을 준비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다. 선아는 장독대 옆에서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보아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온 것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의 손과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진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세상은 경쟁과 유혹으로 가득하겠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가족과 전통을 지키며 나아갈 것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민호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맞아, 이제 알겠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가족과 지킬 가치가 있는 전통이 있는 사람이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장독대 앞을 바라보았다. 300개의 장독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었다. 전통을 지킨 가족의 승리, 마을 공동체의 활기,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손맛의 가치가 모두 한눈에 들어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서 달빛을 받으며 웃었다. 진우가 말했다. 동생아, 이제 알겠지. 진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고 가족과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진짜 부라.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과 전통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켰어. 선아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내일도,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하며 장을 만들 거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진짜 부로 가는 길이다. 달빛이 장독대 위로 은은하게 비치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쌌다. 60년의 전통과 가족의 혼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가족, 전통, 사랑,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낸 진정한 성공을 증명했다. 진우, 민호, 선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전통과 가족의 승리를 함께 나누며 세상에 그 가치를 전달하는 삶을 이어갔다.